안녕하세요. 14장 3절 구조체 멤버 보이드형 포인터로 사용하는 내용과 공용체와 결합한 구조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개의 예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이드형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로서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응용 프로그램은 간단한 자료에 대한 등록과 삭제와 출력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등록하고 삭제하고 출력하게 되냐?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경우: 정수를 저장하는 경우와 실수를 저장하는 경우, 문자열을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입력이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들을 미리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로 정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자료를 등록하세요 라고 하면 정수가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등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메모리상에는 정수가 등록이 되는지 실수가 등록이 되는지 문자열이 등록이 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메모리들과 저장하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구조체인데요. 만약 정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정수는 int라는 내용으로 의미를 하고, 실수가 들어오게 되면 더블이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문자열이 들게 되면 스트링이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 하나는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 int인지 더블인지 스트링인지를 의미하는 값과, 그리고 정수가 들어오면 정수의 메모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실수가 들어오면 실수의 메모리, 문자열이 들어오면 문자열의 메모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메모리들의 크기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이 구조체 하나의 구조체의 그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냐? 바로 포인터는 모든 형의 크기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포인터를 만들어내고, 그곳에 정수가 들어오면 정수의 주소를, 실수가 들어오면 실수의 주소를, 문자열이 들어오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소는 어떤 자료형의 주소가 돼야 될까요? 정해지지 않았죠. 어떨 때는 이 주소는 정수의 주소가, 어떨 때는 실수의 주소가, 어떨 때는 문자열들의 시작 주소가 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포인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형인지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보이드형 포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드형 포인터라면 정수의 주소도, 보이드형 포인터라면 실수의 주소도, 보이드형 포인트라면 문자열의 주소도 각각 저장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정수를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소, 정수가 생성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int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실수가 들어온다면 실수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실수가 만들어져 있다. 문자열이 들어온다면 문자열들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스트링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의미의 이와 같은 구조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냐? 바로 10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 구조체를 보시면 간단하게 조금 전에 정수를 입력받을 것인지 실수를 입력받을 것인지 혹은 문자를 입력받을 것인지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과, 그리고 그 메모리들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V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체의 이름은 데이터, 그리고 포인터형은 p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 타입은 세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인엄형으로 이와 같이 int, 더블, 스트링을 저장할 수 있는 인엄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 보시고,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체는 구조체인데 타입과 VP, 보이드형 포인터인 VP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 메인을 먼저 보도록 하죠. 메인에는 P 데이터형 이게 무슨 형이에요? 네, 스트럭처형 포인터형이죠. 스트럭처형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sCount는 0, 그리고 bCount는 1.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여튼 메뉴에서 1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하는 내용, 2를 입력하게 되면 삭제하는 내용, 3을 입력하게 되면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1을 입력했다 그러면 input 함수를 호출하죠. 그리고 리턴하는 내용을 여기다 저장하는 걸로 봐서 얘가 리턴하는 형이 당연히 스트럭처형의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remove를 호출하고 그리고 output을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nput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입력하겠다고 하게 되면 input이라는 내용이 호출이 될 것이고 그 input이라는 애는 먼저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자료의 종류를 입력하세요 해서 1을 입력하면 정수, 실수 2를 입력하면 3을 입력하면 문자열을 입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력을 받고 난 다음에 1이면 이와 같이 하고 2이면 이와 같이 그리고 3이면 이와 같이 합니다. 우선 1을 입력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뭐냐? 동적 메모리 인트형만큼을 확보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2를 입력하게 되면 더블형만큼 동적 메모리를 확보하고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열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해야 돼서 input str 지금까지 우리가 문자열 입력받는 애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바로 이 input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얘네들 세 개를 입력하기 전에 동적 메모리 데이터형 스트럭처형 크기를 입력해서 P를 시작 주소가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인풋이 리턴하는 게 바로 P가 되겠죠. 인풋은 동적 메모리들의 시작 주소인 누구 동적 메모리? 바로 구조체 동적 메모리들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P를 동적 메모리로 할당을 해서 리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와 같이 동적 메모리가 만들어지면 P는 멤버 두 개를 가지겠죠. 타입과 VP. 타입은 세 가지 종류를 저장하기 위해서, VP는 메모리들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1이라고 하면 타입은 당연히 인트로 정의가 될 것이고 VP는 인트형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질 것이고 입력을 바로 P의 VP에 저장을 해서 정수를 입력받겠죠. 2라면 타입을 더블로 정의를 할 것이고 저장을 할 것이고 VP를 더블형만큼 메모리를 시작 주소를 저장할 것이고 그리고 입력을 실수를 하게 되겠죠. 문자열은 당연히 타입을 스트링 그리고 문자열을 입력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입력을 할 때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수, 실수, 문자열 중에 하나가 입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VP,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VP를 void형 포인터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삭제하는 내용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까요? 우선 같습니다. 카운트가 0이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로 삭제하게 됩니다. 내가 5개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0이나 1이나 2냐 3이냐 4냐를 입력을 해가지고 인덱스 번호가 당연히 이 구간에는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애면 어떻게 해라? 프리메모리를 호출하죠. 프리메모리를 호출하면 시작 주소, 얘가 구조체의 시작 주소니까 구조체의 시작 주소로 가져가서 먼저 동적 메모리 VP에 있는 동적 메모리를 해제하고 인트나 더블이나 문자열들의 동적 메모리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메모리를 해제하게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는 하나 감소시키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출력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력 내용은 그냥 출력할 수가 없겠죠. 항상 어떻게 출력을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일인지를 알아야지만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작 주소와 카운트의 개수를 가져가서 i는 0부터 카운트의 개수까지 돌리는데 뭘 먼저 검사해야겠어요? 네, 스위치문에 의해서 d 죄송합니다. d 어레이 i의 타입이 도대체 int냐, 더블이냐, 스트링이냐에 따라서 int라는 소리는 d 어레이 i의 vp에 정수의 시작 주소가, 더블이라는 소리는 실수의 시작 주소가, 스트링이라는 소리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저장이 돼 있을 거니까 바로 이와 같이 자, int다. 정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d array i vp가 int형의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void형 포인터니까 int형 포인터로 형변환해서 s 연산자를 붙이면 4바이트 int형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고, 더블이라면 이 내용은 당연히 더블형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void형 포인터를 더블형 포인터로 형변환한 후에 s 연산자를 붙여서 8바이트 더블형 메모리 내용을 출력하게 됩니다. 스트링이라면 d array i의 vp가 void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캐릭터형 포인터로 형변환해서 이 주소 자체를 알려주면, 문자열의 주소를 알려주면 출력을 해주겠죠. 문자열들을. 네,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이 전체 이루어지고 마지막 4를 입력을 했을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정보, 인트인지 더블인지 스트링인지를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 정보에 맞는 메모리들을 생성한 후에 저장을 하는 내용을 void형 포인터를 사용해서 구현했다. 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체와 공용체를 간단하게 동시에 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입 디프가 없다면, 자, 없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이라는 애가 만들어져 있네요. 유니온이라는 애가. 근데 유니온이 만들어져 있는데 타입 디프가 없다면 ubyte4라는 게 유니온 변수명이 되겠지만, 변수가 되겠지만 타입 디프가 있기 때문에 유니온 이 이름이 ubyte4라는 게 바로 이 유니온 이름이 되겠죠. 당연히 타입 재정의, 형 재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에는 여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 디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름을 생략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음에 이 유니온 이 내용은 ubyte4라는 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스트럭처인 구조체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이름이 생략될 수 있다. 뭐가 있을 경우에, 타입 디프가 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유니온 멤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여기 잠깐 보지 마시고요. 바이트라는 게 있고, 여기 보지 마시고요. 워드라는 게 있고, unsigned 롱형 dword라는 게 있습니다. 몇 바이트? unsigned 롱형이니까 4바이트. 워드형은 이 스트럭처형 크기만큼의 크기. 이 바이트는 스트럭처형의 크기만큼의 크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유니온 내부의 스트럭처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변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이트라는 변수. 정의를 해서 워드라는 변수를 만들어내게 되죠. 스트럭트는 unsigned 캐릭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바이트는 4바이트. 자, 바이트의 크기는 4바이트. 워드는 unsigned sort형 몇 개 있어요. 이와 같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워드도 4바이트. unsigned 롱형도 dword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온은 총 크기는 몇 바이트겠어요? 유니온은 4바이트가 되겠죠. 총 크기는. 그리고 바이트와 워드와 dword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유니온에는 멤버가 바이트, 워드, dword가 있다. 그런데 워드 안에 보시면 워드는 바로 스트럭처이니까 바로 사용할 수 없고 뭐를 사용해야 돼요? 바이트에는 다시 B1과 B2, B3, B4라는 언사인드 캐릭터형이 있죠. 그리고 워드에는 W1과 W2라는 언사인드 쇼트형이 있죠. 그 다음에
dword는 unsigned 롱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메모리상에 표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유니온은 총 몇 바이트예요? 네,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4바이트가 됩니다. 이 4바이트의 전체 이름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U바이트형 데이터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면 이와 같이 데이터라고 변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 4바이트를. 그리고 그 데이터 내부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바이트, 워드, 디워드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디워드,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라는 이름의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니온이다 보니까 바이트도 이 4바이트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워드도 이 4바이트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디워드도 이 4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유니온의 이름이 데이터라면 이 B1, B2, B3, B4까지는 모두 다 데이터 점 바이트 점 B1 하면 어떤 메모리를 이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데이터 점 바이트 점 B2는 이 메모리를 데이터 점 바이트 점 B3는 이 메모리를 데이터 점 바이트 점 B4는 이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각각 1바이트씩 의미할 것이고 자 워드라는 것은 2바이트씩이니까 자 데이터 점 워드 점 W1은 2바이트 데이터 점 워드 점 W2는 2바이트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디워드는 4바이트니까 당연히 데이터 점 디워드는 이 4바이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워드의 최하위 비트 얘는 이 이름으로도 그리고 워드 W1의 1바이트 그리고 디워드의 바이트의 V4의 내용과 워드 W2의 가장 위에 있는 이 바이트가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체형 변수를 만들어서 한번 내용을 실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와 같은 변수 데이터라는 애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디워드는 무슨 형이죠? unsigned 롱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16진수로 0x4443 4242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하면 조금 전에 우리 메모리 보셨죠? 메모리에 41 1바이트, 42 2바이트, 43 44 4바이트가 각각 이와 같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4443, 4241이 출력이 될 것이고 %x 두 개를 출력하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워드.w2 데이터 워드.w1을 출력해라. 그럼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보시면 데이터 워드 w1 w2 w2 출력하면 4443 w1 출력하면 424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바이트.b4 출력해라. 얘가 누구죠? 당연히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0x44가 되겠죠. 바이트 b4, b3는 43, 42, 41이 각각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고 여기는 메모리에 데이터 바이트 P1에 0x12를 저장하고 22, 33, 44를 저장하게 되면 어차피 이와 같이 저장을 하더라도 이걸 메모리의 내용을 변경을 시켜버리겠죠. 그러죠? 그래서 방금 여기에 얼마 저장되어 있어요? 44 저장하고 여기에는 33 저장하고 여기에는 2 저장하고 여기에는 11 저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디워드는 전체 출력해라 라고 하면 44, 33, 2, 12를 출력할 거고 디워드 말고 데이터에 워드에 W2 출력하라 그러면 44, 33이 출력될 거고 데이터에 워드에 W1 출력하라 그러면 22, 11이 출력이 될 거고 데이터에 바이트 B4를 출력하라 그러면 44
데이터에 바이트에 B3를 출력하라 33, 데이터에 바이트에 B2를 출력하라 2, 데이터에 바이트에 B1을 출력하라 1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출력하면 그와 같이 출력이 된다. 자, 그렇다면 사이즈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사이즈 오브 크기를 구해주세요. U 바이트 4 이거 몇 바이트예요? 네, 4바이트죠. 전체 유니온의 크기 4바이트. 당연히 데이터는 유니온의 변수니까 4바이트의 크기를 구해주겠죠. 그리고 사이즈 오브 데이터 워드의 W1은 어떤 형이에요? unsigned short형. 그래서 2바이트. 얘도 당연히 2바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바이트 점 B1은 당연히 unsigned 캐릭터형이니까 몇 바이트? 1바이트. 이 내용도 1바이트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